좀 야하긴 한데 금발 좋아하시잖아요. 제 취향 아니지. 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. 채찍 무서워. 이제 또 준비한 피규어가 이렇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. 사실 사이타마, 가로우, 제노스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올까 하다가 역시 우리는 역해가 답이다. 뭐야, 사이타마도 없고 제노스도 없네? 이 생각을 했어요. 사이타마 사실 가져와봐야 계란 하나 올라가 있는 건데. 보는 맛이 없습니다.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후부키 피규어는 중국의 레진 피규어 회사인 아주르시 스튜디오라고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고요. 발매가가 약 68만 원의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. 2022년 2월에 발매가 됐고요. 6분의 1 스케일이에요.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싸우기 직전에 항상 겉에 이렇게 걸치고 있던 외투를 벗고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. 그 모습을 형상화를 한 거예요. 이펙트 자체도 약간 그 회오리 태풍 같은 느낌,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잘 살리려고 이런 돌 바위, 돌 조각 베이스들이 막 좀 붙어 있고요. 약간 몸매 그런 것도 좀 본의에게 과시를 좀 하고 있고. 신도시 미시룩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딱 그 모습이에요. 네. 이 스튜디오가 원래 주로 이제 트랜스포머나 터미네이터 쪽 피규어를 좀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. 애니 피규어로는 유유백서, 그리고 이제 나루토 쪽에 라이센스가 있고 원펀맨 라이센스를 하면서 이제 후부키랑 사이타마도 만들고 계속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다 가격이 또 그만큼 또 라이센스 제품이다 보니까 또 고가의 피규어이기도 합니다. 이 회사의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?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게, 자기네들은 이제 세심한 디자인 그리고 장인 정신을 모티브로 콜렉터들을 로맨틱한 수집가로 만들고 싶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운영을 하는 회사예요. 그 슬로건 치곤 이 근데 이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와, 이 회사 진짜 멋있다 했는데, 이게 위아래 간격이 또 안 맞아요. 난 이런 거 너무 불편하거든요. 이게 2월 발매잖아요. 그렇죠. 얼마 안 됐어요. 1년이 안 됐는데 떴어, 심지어. 약간 그거 있죠, 러브 액츄얼리의 스케치북처럼. 열리나? 몸매 표현도 그렇고 이 옷이 붙어서 배꼽 라인이랑 이 복근 라인 나오는 거, 거기다가 헤드 조형도요 굉장히 매혹적으로 생겼어요. 손끝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좋고요.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도 색깔이 되게 오묘한데 후부키의 색깔은 굉장히 좀 잘 나타난 게 아닌가.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출시한 피규어들이 다 커요. 근데 이거 조립하다 보니까 얘가 외발 지지 스탠딩이라서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, 깊이가. 그래서 나중에 좀 이게 앞으로 마이클 잭슨이 될까봐. 그 마이클 잭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 망토를 뒤에다가 저렇게 걸쳐놓은 거 아닐까. 또 그만큼 또 허리를 뒤집어 깠잖아요, 뒤로 이렇게.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. 잠깐 만졌는데 보세요, 이렇게 막 흔들려요.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. 두 번째 피규어는 TM 스튜디오의 괴인공주 초 S 레진. 자, 발매가 2021년 10월에 됐고요. 지금 거래가 되는 가격은 한 25만 원대. 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사이즈는 전고가 한 30cm 정도 되는 7분의 1 스케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TM 스튜디오,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. 이게 비라이센스잖아요. 비라이센스 회사들은 나타났다가도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데, 근데 똑같은 이름으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색이 잘 안 되는 제품이긴 해요. 찾아보니까 이 똑같은 이름의 회사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이 뭐 원피스의 키자루나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나온 적은 있는데 같은 회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거래가를 봤을 때도 되게 크기나 뭐 이런 거에 비해 저렴한 이유도, 사실 피규어를 모을 때 약간 라인업도 생각을 하면서 모으는데 그 라인업이 없는 피규어들은 또 중고가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회사가 오래 존속하면서 후속작들이 계속 나오는 회사들은 또 그만큼 거래가가 방어가 되는데, 아무래도 뭐 소식이 없다 보니까 거래가가 좀 낮아진 편이 아닐까. 그러니까 보통 라이센스 제품들은 원작이나 이제 애니메이션을 따라가는 편인데, 비라이센스다 보니까 좀 몸매가 부각을 되게 시켰네요, 확실히. 그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는 진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기본적으로 괴인공주 초S가 온몸에 이제 가리꽃만 가리고 있는 그 상태고, 베이스도 좀 인상적이긴 해요. 부츠 같은 경우도 반짝이는 부츠인데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채찍을 휘두르면서 땅을 딱 때리면 돌파편이 딱 튀잖아요. 그런 이펙트도 많이 표현을 한 것 같고. 머리 따은 것도 그렇고 너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연결부에 있는 나사 그런 부분들도 엄청 세세하게 표현이 잘 돼 있고, 이 장미 디테일이나 정말 표현이 잘 돼 있어요. 헤어 이제 그라데이션 도색 표현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. 옷 주름도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. 오히려 노출이 너무 많아서 조형의 디테일이 묻힌 거 아닐까. 신발 신기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. 이거 발가락 계속 빠지지 않나? 이거 이따가? 그 밑에 자크 있어요. 그렇네. 괴인공주 초S도 할 건 한다. 개인도 사람이다. 괴인도 사람이다. 좀 야하긴 한데 금발 좋아하시잖아요. 제 취향 아니지. 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. 채찍 무서워. 그 페이트에서 나왔던 아, 사쿠라. 네, 그 사쿠라 흑화 버전.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. 근데 이게 지금 오신 거죠?
아, 위험해요. 다음 피규어는 크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원펀맨 전율의 타츠마키 6분의 1 스케일 레진입니다. 발매가 2020년 5월에 된 작품이고요. 발매 당시에 $300 발매가 됐습니다. 크기는 30cm고요. 좀 몸매도 좀 글래머스러하고 아무래도 여기도 비라이센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원작을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. 저는 이게 약간 헤드가 두 개인데 맥켄님 취향이 이 취향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펙트라든가 연출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이 헤드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나 싶고 나 싸우고 있다 딱 이 느낌. 네. 여기가 이제 평소 헤드 표정이 굉장히 표독스럽게 성숙하게 나오긴 했죠. 일단은 저는 이 헤드는 눈빛이 너무 매혹을 발사하고 있어서 근데 정말 의외로 타츠마키가 이미 작중에서 30대이기 때문에 그쵸. 나이가 좀 있어요. 성숙한 여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낼 수 있는 표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머리가 약간 그 느낌이 나는데요.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머리에 이제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둘러놓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해놓은 느낌에서 뭔가 더 매혹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배추도사 생각하는 거죠. 그래, 배추도사. 헤드를 이걸로 교체를 하려고 그랬었어요. 왜냐면 이게 더 원작에 좀 가까워서 팔을 빼고 해봤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, 사실. 타츠마키의 헤어는 여기가 오리지널인데 어쨌든 저 전투 모드가 돼가지고 저게 좀 아쉬웠긴 했어요. 사실 저 헤드도 너무 좀 과하게 이제 파마가 방울토마토 꼭다리 닮은 그러게.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이제 제작할 때 보면은 이제 팔이 내려가 있는 노멀 헤드도 좀 끼워주기 마련인데 좀 그 부분이 좀 이 제품엔 좀 아쉬움이 아닐까. 크리에이션 스튜디오는 보통 이제 쿼터 사이즈를 좀 많이 만드는데 그럴 때마다 헤드를 두 개씩 만들어요. 하나는 애니메이션 스타일, 하나는 실사화 스타일. 이거는 약간 실사화가 가미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몸매 부분도 타츠마키 치고는 좀 많이 볼륨감이 업돼 있기는 하지만 단행본이 진행될수록 타츠마키 몸매가 점점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. 그림으로. 그런 디테일도 독자들이 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습니다. 30대에도 성장을 할 수 있다. 성장하는 영웅. 조형도 그렇고 그 돌무더기 이제 클리어 파츠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둘이 통일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났을 때 또 이쁜 것 같습니다. 뭔가 세트 같아요, 진짜. 그냥 두고 봐도. 다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구도가 되게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이러니하게 크리에이션에서 나온 후부키도 또 따로 있기는 한데 이렇게 둬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원펀맨의 애니메이션과 피규어 추천하십니까? 이제 먼치킨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엄청 강한 그런 애니메이션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. 저가형 반프레스토나 또 그런 피규어들도 많으니까 흥미가 있으면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쭉 보는 성격이시라면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2기에서부터 좀 텐션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초반에 흥미를 잃고 막 띄엄띄엄 보시는 스타일이라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피규어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완전 본인이 피규어 입문자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좀 많은 시리즈가 나온 단작품을 고르시는 게 더 괜찮지 않나. 킬링 타임용으로 보시기에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피규어 부분도 오히려 많이 안 나왔으니까 짧고 굵게 모을 수 있는 장르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원펀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펀맨 2기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.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원펀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원펀맨은 만화책으로만 좀 보다가 애니메이션도 1화에서 3화만 6번 봤거든요. 그 이후로 못 넘어갔었는데 그 액션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고 2기도 여러분들 혹시 안 보셨다면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저도 피규어를 모으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설정도 되게 독특했었고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 3기는 좀 제발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피규어 한번 사실 생각 있으신가요? 이분 한번 괴인공주 초에스. 너무 활약이 기대되는. 네, 여기까지 하겠고요. 세 분 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